우리가 매일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지식과 정보의 혜택이 만약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얼마나 참담했을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식은 곧 권력이었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법률로부터 소외되었던 그 엄혹한 시절, 한 성군의 고뇌가 위대한 변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성군 세종이 어떻게 데이터와 과학으로 국가의 기틀을 재설계하고 백성을 위한 찬란한 문명을 일구었는지 그 900초 이상의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사사 18년 즉위한 세종은 즉시 집현전을 국가정책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전국 8도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 통계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약 500만 명에 달했으며 토지 비옥도에 따른 정밀한 세원 관리는 민생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임금은 밤낮으로 사료를 분석하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독자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구상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훗날 조선이 동아시아 최고의 과학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학문적 깊이와 실용주의적 사고가 결합된 세종의 초기 치세는 단순한 왕권 강화를 넘어 백성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지식의 독점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허물기 위한 왕의 고독한 투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수령들에게 명하여 각 지역의 풍습과 자원을 면밀히 조사하게 한 조치는 근대적 국가 경영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놀라운 행정력이었습니다. 농본 사회였던 조선에서 세종은 우리 땅에 최적화된 영농법을 보급하기 위해 1429년 농사직서를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의 노련한 농부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실전 경험을 수치화하고 데이터로 정리한 이 책은 조선 농업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키는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임금은 직접 경작지에 나가 이양법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시비법을 개선하도록 지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쳤습니다. 당시 170만 결로 확대된 경작지 면적은 과학적 농업 경영이 일구어낸 구체적인 수치적 성과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 농업혁명은 백성들의 밥상을 풍요롭게 채우는 실질적인 복지의 시작이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종자 선택과 파종 시기를 결정하도록 한 세종의 지혜는 오늘날 정밀 농업의 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늘의 처분만을 기다리지 않고 땅의 원리를 이해하여 능동적으로 삶을 일구게 한 것, 그것이 세종이 꿈꾼 농업 자립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고대 중국의 농서에 의존하던 관습을 버리고 우리 기후와 토질에 맞는 독자적인 영농 체계를 확립한 성취는 조선의 경제적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만의 하늘과 시간을 갖기 위해 세종은 장영실과 이천 등 최고의 인재들을 발탁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기구들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444년 완성된 칠정사는 한양을 기준으로 일식과 월식을 정확히 계산해낸 역법서로 당시 세계에서 이슬람과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정밀한 역법 체계를 갖춘 국가가 조선임을 증명했습니다. 혼천의와 간이를 통해 매일 밤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한 데이터는 국가의 기상 예측과 행정 운영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었습니다. 별들의 위치를 숫자로 치환하여 국가의 질서를 세우려 했던 세종의 노력은 조선의 과학적 독립을 상징하는 장엄한 서사입니다. 하늘의 질서를 파악하는 것은 곧 땅의 안녕을 꾀하는 일이었기에 임금은 천문 관측 시설인 간이대를 경복궁 내에 설치하고 몸소 관측 과정을 챙기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천문기구들은 세종시대 과학기술이 도달했던 높은 경지를 시각적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빛이 조선의 행정 시스템 속으로 스며들어 시간과 절기를 정의할 때 백성들의 삶 또한 예측 가능한 안정의 궤도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천체 관측 데이터의 자립은 문화대국으로서 조선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헬 441년 발명된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치구기는 B의 양을 주관적 느낌이 아닌 단위의 수치로 기록할 수 있게 한 과학적 혁신의 결정체였습니다. 세종은 표준화된 치구기를 전국의 관청에 보급하고 비가 올 때마다 간구량을 측정하여 중앙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뭄과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단위의 재난 방지 시스템을 확립하였으며 수표석을 통해 강물의 높이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단순히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 현상을 데이터로 관리하려 했던 세종의 실사굿이 정신은 인류 기상학사에서 빛나는 업적으로 평가받습니다. 빗물 한 방울의 무게까지 숫자로 치환하여 백성들의 삶을 지키려 했던 임금의 마음은 치구기의 견고한 구리 원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전해집니다. 전국적인 강수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은 당시 어느 서구 국가도 시도하지 못했던 진보적인 국가 통치 기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관리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치구기의 눈금을 읽으며 백성들의 내년 농사를 걱정하는 왕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기상 관측은 조선의 농업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 기밀이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빗물 데이터는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을 구제할 행정적 근거가 되었고 공평한 조세 부과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세종의 애민 정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복지 정책에서 가장 빛을 발했습니다. 세라 26년 관비들에게 산후 100일의 휴가를 부여한 것은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혁명적인 인권 보호 조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산전 휴가 30일을 추가로 주었으며 산모를 돌봐야 할 남편에게도 30일의 육아휴직을 명하는 등 가족 중심의 복지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신분에 관계없이 매년 양로연을 베풀고 90세가 넘으면 관직을 하사하여 경로 사상을 국가가 앞장서서 실천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우리 주변의 약재로 병을 고칠 수 있는 향약 집성방을 편찬하여 의료 혜택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하늘이 내린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본주의 철학은 세종이 펼친 수많은 제도 속에 데이터와 법률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탐관오리의 부정을 백성이 직접 고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부민고소금지법의 완화 또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지키려는 왕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재설계한 32년의 치세는 조선을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종이 꿈꾼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평등한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이었습니다. 휴가와 의료 그리고 공경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 모든 정책은 성군 세종이 후대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통치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천삭 30년 세종은 새로운 조세제도인 공법을 도입하기 전 전국 17만 명의 백성과 관리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왕의 결단이라 할지라도 백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민주적 리더십의 정수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년 동안 신중한 검토와 시범 실시를 거쳐 완성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조선의 핵심 법령이 되었습니다. 토지의 비옥도와 그 해의 풍흉에 따라 세율을 54단계로 세분화하여 부과함으로써 관리들의 자의적인 수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걷고 국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려 했던 세종의 노력은 근대적인 조세 행정의 모범으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백성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을 찾아내려는 왕의 치밀한 계산과 배려가 이 법안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숫자로 설계된 공정함이야말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임금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17만 명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다듬어낸 조세 제도는 조선의 경제적 안정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이 과정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의사결정 방식과도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공평한 세금이야말로 태평성대를 여는 열쇠라고 믿었던 세종의 확신은 수백 년 뒤에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세종은 문화와 과학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자주 국방의 기틀을 다지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여 오늘날 한반도의 영토 경계를 확정지은 것은 그의 강력한 국토 수호 의지가 일궈낸 위대한 업적입니다. 북방의 야인들을 제압하고 우리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영토권을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기전과 같은 첨단 화약 무기를 개발하여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무기 체계에 도입하여 비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된 화살과 화차는 조선의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마도 정벌을 통해 외구의 침입을 근절하고 동북아시아의 해상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문치에 치우치지 않고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켜내려 했던 세종의 양면적 리더십은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군사훈련과 체계적인 병법 연구는 조선의 군대를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경지대에 세워진 견고한 성곽들과 그곳을 지키는 병사들의 함성은 세종이 꿈꾼 평화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웅변합니다. 과학기술이 국방과 결합하여 만들어낸 강력한 화력은 주변국들이 조선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력이 되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의 안위를 보장받은 백성들은 비로소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며 조선의 황금기를 함께 일궈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도가 넓어지는 만큼 조선의 국력도 커져만 갔습니다. 1443년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소수의 특권층이 독점하던 문자와 지식을 만백성에게 돌려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 혁명이었습니다. 한자를 배우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길 없던 백성들을 위해 임금은 직접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28자의 글자를 빚어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이 제 뜻을 쉽게 펴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반포된 한글은 지식의 대중화를 이끈 결정적 도구였습니다. 챕사 46년 발간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어 현대 언어학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완벽한 문자 체계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기호를 넘어 조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중문화가 꽃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습니다. 농사기술부터 의학정보, 그리고 일상적인 서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용적 지식이 한글을 통해 백성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새우며 들었습니다. 지식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려 했던 세종의 천재적인 발상은 수백 년 뒤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선도적 위치에 서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입 모양과 혀의 위치라는 물리적 현상을 기하학적 도형으로 승화시킨 그 과학적 접근은 오늘날의 디지털 코딩 원리와도 놀라울 정도로 일맥상통합니다. 소리 하나하나에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담아 완성한 이 선물은 세종대왕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고귀한 유산이자 불멸의 정신입니다. 말이 통하는 세상을 향한 왕의 고뇌는 한글을 통해 마침내 온전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창제자와 창제 원리가 밝혀진 유일한 문자로서 한글은 조선의 자부심을 넘어 인류의 보물로 빛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 속에 깃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은 성군 세종이 평생을 바쳐 추구한 애민 철학의 완성된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 위대한 문자가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만의 생각과 문화를 온전하게 기록하고 전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자 세상을 향한 가장 밝은 목소리입니다. 지식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공공재임을 실천한 세종대왕의 위협을 기리며 오늘의 대작 다큐멘터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